우리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죠. 바로 매출입니다. 근데 이 매출이란 게요, 다 같은 고객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신규 고객으로 인한 매출, 또 다른 하나는 단골 고객으로 인한 매출, 이렇게 됩니다. 신규 고객을 끌고 오는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매장의 매출을 압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줄 곳은 당연히 단골 고객이거든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이 영상부터 총 2편에 걸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장사라는 것의 진짜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내 매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단골로 바꿔주는 이 작업, 이걸 하지 않는다면 그 매장은 결국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왜냐하면 신규 고객으로 인한 매출이 높게 일어날 수 있어도 결국엔 일시적이라는 거죠.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초반 오픈빨이라고 받고 이것저것 노력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흘러 들어온 물을 담아둘 그릇이 작으니 결국 계속해서 밖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린 살기 위해서 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물을 들어 올릴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물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또 부랴부랴 담기 바쁘고, 물을 담을 그릇을 키우지 못하면 이렇게 매번 새로운 게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골 고객들, 여기를 좀 볼게요. 매출이 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순간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안정적인 수익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최소 장사하면서 말이죠,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생계수단으로서의 지속성이 생긴다는 거죠. 중요한 건 돈이 들어가야 하는 홍보를 위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아도 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매 방문 때마다 혼자 오진 않거든요. 여러 지인들을 데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내 매장을 소개해 줍니다. 말 그대로 공짜 홍보를 해준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그냥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흔한 순수질이 아닌 매장의 발전을 위한 굉장히 양질이 좋은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운이 좋으면 내 매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벌리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우리 목표는 일단 뭐가 되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재방문 고객부터 만드는 일입니다. 내 가게를 한 번이라도 더 찾아줘야 단골이 되어줄 확률이 높아질 테니까요. 그럼 재방문 고객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본질은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방문 효과, 두 번째는 메뉴 전략.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두 가지의 최적 상태를 다 취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고요. 내 매장 상황에 따라서 당장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조합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요소마다 세부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 챙겨야 할 사항이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방문 효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경험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고객에게 보여주는 첫인상을 위해 매장의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 교육까지 심혈을 기울인 거고요. 음식 장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장사 처음 시작한 초보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실수가 발생하게 되냐면 무조건적인 친절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걸 의무감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문 받을 때 막 무릎 꿇고 친절하긴 한 것 같은데 뭔가 투머치한 느낌이 들고 이러면 고객들도 다 알아차린단 말이죠. 부담스럽고 진심이 없어 보여요. 결국 그 매장을 다시 찾지 않게 된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손님과 사장님 간의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만들려는 노력이에요. 우리 가게가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주고자 하는지, 또 그렇게 탄생한 음식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매장이 오래되었다거나 특별한 식재료를 사용한다거나 셰프의 경력이 화려한다거나 꼭 그럴 필요 없어요. 단지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게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아, 이 집은 그래서 사장이 재료에 심혈을 기울이는군. 아하, 이 집은 사장이 밑반찬 하나도 음식과 어울리게 준비하는 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 직원들이 예약 전화 하나도 성의 있게 받는군. 이런 발견들이 하나하나가 모이게 되면요, 고객이 그 식당에 대한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걸로 내 매장의 첫인상을 판가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손님들에게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앞서 말했듯 부담의 요소가 있으니까 벽에 써붙이거나 메뉴판 하단 또는 테이블에 인쇄물 같은 것도 깔아두면서 매장에 나의 스토리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겠죠. 사실 뭐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방법과 수단이야 고민하기 나름이겠죠. 자, 그래서 손님의 여정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내 가게에서 먹었던 음식은 여러 요소에서 기억에 남는 한 끼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 흔히들 뭔가 기억이 잘 안 날 때 이런 말 하죠. 아, 몰라, 당장 어제 먹은 것도 기억 안 나는데. 그만큼 평소에 우리가 먹는 식사는 잘 기억이 남지 않지만 매장이 손님과 유대관계를 만들게 되면 이런 말로 바뀌게 돼요. 아, 몰라, 근데 어제 새로운 그 족발집에서 매운 양념족발 먹었는데 진짜 괜찮더라. 그 집 추천하고 싶어.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첫 방문 효과라는 겁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친절한 서비스, 물론 중요하지만 고객의 식사 경험을 어떻게 구성해 줄 건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재방문 의사를 불러오는 본질이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메뉴 전략이에요. 이 메뉴의 구성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재방문율 차이가 크게 일어나거든요.